이번에는 일면균형표 선을 참고를 해서 매수 매도 타이밍에 조금 참고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세팅했던 종목과 이런 내용들은 아시다시피 이 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맞는 종목들을 위주로 가져온 거고 매수 매도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표 같은 경우는 100% 맞는 보조지표는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조지표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앞전에 배우셨죠? 주가가 주식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전환선부터 상승을 하게 될 거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그 다음에 후행스팬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종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먼저 이제 상장하는 날 이렇게 하락을 해서 조금 며칠 동안 횡보를 하다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환선이 그려지는데 아시다시피 전환선은 9일, 기준선은 26일이기 때문에 9일이 지난 후에야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26일 후에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그러니까 선이 없어서 만약에 모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기준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전환선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면서 기준선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스팬 1, 이 부분도 다시 35일 지나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2일 선행스팬 2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환선부터 상승을 돼서 기준선, 선행스팬 1, 2, 물론 후행스팬도 상승을 할 거고요.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후행스팬은 빼놨는데,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거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공통점이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선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니까 전환선이 하락에 있어서 있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환선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준선까지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기준선 말고도 또 좀 더 장기간 동안 추세의 이 변화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행스팬 1까지 참고로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다양하게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전환선도 상승이 되고 기준선도 상승이 되고 선행스팬 1도 상승이 되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을 뭐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이제 배우시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시면은 물론 이것도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골프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아예 계속 다 하락을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일직선이 되고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하거든요. 보시면은 전환선부터 상향하는 게 보이시죠? 전환선부터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 1이 여기서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선행스팬 2가 여기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다 돌려놓겠죠. 그래서 먼저 반응이 오는 거는 이렇게 선이 오니까 이제 전환선을 돌리고 나서 기준선까지 볼 건지 아니면 기준선 말고 전환선도 보고 아니면 선행스팬 1을 보실 건지 아니면 뭐 기준선과 선행스팬 2를 보실 건지 선이 많기 때문에 선택하는 기준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 뭐 이거를 꼭 봐야 된다. 이게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선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 성향에 맞게끔 아니면 또는 종목 성향에 맞게끔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는 뭐 이 선 말고도 이렇게 음지의 밑에 저는 이제 구름대 밑에 파란색 밑에 있는 걸 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돌아섰을 때 이때 매수 타이밍을 한다든지 되게 매수 타이밍은 뭐 이 기준에 따라서 많이 상향하게 됩니다. 뭐 물론 크게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 타이밍이 이루어지긴 하는데 어찌 됐든 선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행스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후행스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그대로
음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찌됐든 이 봉 그려지는 거 그대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선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돌파할 시점에 매수를 한다든지, 가장 빠른 거는 그거겠죠. 물론 뭐 가장 더 빠른 거는 이게 지금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가 반등했었을 때 매수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도 주가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많이 빠른 감이 있어서 돌파를 했었을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캔들을, 또는 이것도 빠르다라고 하면은 기준선과 전환선을 돌파했었을 때 매수 타이밍도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아예 이 구름대, 이 음지에서 선행스팬 1과 2의 이 선을 돌파했었을 때 매수하는 타이밍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선 가지고 다양한 이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본인이 직접, 고객님들이 직접 해보시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책 서적을 보시면서 조금 더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매수에 대해서, 후행 스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간단하게 기본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횡보를 하다가 전환선도 계속 뭐 아래로, 또는 기준선도 계속 아래로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전환선부터 기준선 계속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랐으니까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프리카 TV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하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고, 잠깐 꺾이긴 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보시면 상승을 계속 이어서 하는 종목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기준선도 계속 우상향하지만 전환선도 우상향하는데 중간중간에 꺾이긴 해요. 대신에 보시면 기준선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되게 흔한 종목들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종목들이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계속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다가 이제 요 구간에서 드디어 이제 전환선이 하락을 하게 되죠. 기준선보다. 그러면은 뭐 요때 매도 타이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상향하는 종목에 대해서 선이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매도 타이밍은 이 매수와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매도 타이밍을 설명을 하는 종목은 효성 TNC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딱 보기 가장 좋아서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이쪽에는 상승 구간, 이쪽에는 지금 하락 구간이라고 딱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매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계속 우상향했어요.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그 기준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기 꺾인 부분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장기간 동안 우상향한 종목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매도 타이밍은 가장 빠른 거는 먼저 후행 스팬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후행 스팬 제가 아까 전에 매수 타이밍에 반대로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 요때 매도 타이밍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아예 구름대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 매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럼 후행 스팬은 하셔야 될 게 딱 갖다 대시고, 이게 후행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 타이밍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앞에 8월 6일 날 2021년 8월 6일 날짜에 매도 타이밍이 나와야 이게 뒤에서 그려지는 거거든요. 반대 또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그려진 이 선은 2021년 9월 9일 요쯤에 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후행 스팬에 대한 이제 참고할 만한 내용인 거고요. 자, 제가 지우고, 그러면 전환선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환선은 이제 크게 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었을 경우에 전환선이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금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매도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고, 다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매도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환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캔들 같은 위치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때 매도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선을 말씀을 드리면, 기준선 같은 경우는 우상향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기준선이 꺾이는 타이밍에 이거를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캔들이, 이 지금 그려지는 캔들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었을 때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선이 계속 우상향 했었을 때, 꺾이고 우하향 시작했었을 때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캔들이 기준선보다 밑에 있었을 때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한 번도 기준선도 내려간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캔들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선행스팬 1, 2가 있잖아요. 선행스팬 1이 2보다 높으면 이렇게 빨간색, 낮으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매도 타이밍은 가장 아무래도 좀 느리게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캔들이 구름대 위에서 계속 장기간 동안 있었는데 구름대 들어오거나, 이때 들어오죠. 또는 아니면 아예 하락하는 것까지 보고서 매도하시거나,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구간은 말 그대로 선행스팬 1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이 지금 그려진 이 캔들의 선행스팬 1와 2는 여기서 그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때 이 구름대 그려지는 거를 앞에서 보고서 매도하는 전략을 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또 참고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볼까요? 이것도 장기간 동안 보시면은 우상향해서 기준선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고, 그 다음에 기준선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도 지금 요 구간에서는 계속 기준선이 위에 있죠. 당연히 꺾이지만은 이렇게 있지만, 장기간으로 보면은 이 캔들은 항상 이 구름대 위에 있었던 종목들이에요. 구름대 위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최근에는 구름대 밑으로 내려온 이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든 장기간 추세에 있어서 양으로 갔다가 지금 음으로 돌아왔던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에서는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당연히 또 다른 이슈에 있어서 뭐 급등이 나와서 이거를 바로 돌릴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오늘 기준으로만 봤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또 다른 종목들을 참고로 하면 뭐 FNF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 기준선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전환선도 지금 상위에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선도 지금 계속 양운해서 위에서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여타 다른 지금 추세가 하향하고 있는 종목과는 조금 아직까지는 다른 모습이고, 이것도 뭐 나중에 언젠가는 또 하락 추세로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배웠던 거를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되게 이거는 장기간 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은 아니고, 이렇게 올랐다가 또 하락하기도 하고 또 올랐다가 하락하기도 하고, 이렇게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일명균형표에서 신뢰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지표가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이든지 다 맞는 게 아니라 종목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 구간에서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지금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 전에 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도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명균형표 선 5개에 대해서 되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매매하시면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